알겠습니다. 예, 예. 정적 프레임으로 이걸 하겠다는 아니 것이 그거는 아니고 정치적 실제로 프레임으로 들고 나온 건 윤석열 아니, 정권이라니까요. 대선 자꾸 결과가 뒤바뀔지도 그 모르는 이동관 가짜 위원장님이 뉴스. 정치적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신 거예요. 가짜 대선 뉴스를 결과가 어떻게 단속하지 않을 수 뒤바뀌었습니까? 있겠습니까? 뒤바뀔 만한 영향이 있었다는 확인이 있습니까? 안 되는데 자꾸 있습니다. 그걸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내년 프레임이 선거 때문에. 아닙니다. 가짜 외국 허위 정보 때문에 아이고. 대선 결과 바뀔 뻔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위원장님 때. 자꾸 저 억지를 쓰시더라 보면. 미디어 오늘 이동관 위원장님이 많이 쓰십니다. 오전에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라고 인사 말씀을 하시던데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요.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위원장님 취임한 후에 온통 언론에 대한 감시와 처벌, 언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조직까지 새로 만드시고 그 MB 정부 때 스핀닥터로 활동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스핀 딕테이터를 뒷받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죠? 괜찮으세요? 스핀 딕테이터? 대통령이 스핀 딕테이터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이제 사람들 다들 뭐라고 하냐면 본격적인 언론 검열의 시대가 열린다. 언론 탄압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현장에서는. 그건 정치적 정말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시작한 거고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자꾸 검찰 독재 정권의 스핀 딕테이터를 향한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자주 드렸을 겁니다. 저 표 좀 봐보세요. 저 표를 보면 정부와 그 관련 재단 뭐 위원회 이런 데서 무려 한 달 새 관련 기구가 4개나 생겼어요. 보십시오. 체육문체부에서 가짜뉴스 TF 언론진흥재단의 센터, 위원회 가짜뉴스 근절 TF, 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전담 센터. 이걸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 말고도 법무부나 행안부나 또 관련된 이 부처에서 저걸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짜뉴스 대응하는 거 국정과제입니까 혹시? 뭐 국정과제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아닌데 돼야 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예, 예. 정적 프레임으로 이걸 하겠다는 아니 것이 그거는 아니고 정치적 실제로 프레임으로 들고 나온 건 윤석열 아니, 정권이라니까요. 대선 자꾸 결과가 그 뒤바뀔지도 모르는 이동관 가짜 위원장님이 뉴스. 정치적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신 거예요. 가짜 대선 뉴스를 결과가 어떻게 단속하지 않을 수 뒤바뀌었습니까? 있겠습니까? 뒤바뀔 만한 영향이 있었다는 확인이 있습니까? 안 되는데 자꾸 있습니다. 그걸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내년 선거 프레임이 때문에. 아닙니다. 가짜 외국 허위 정보 때문에 아이고. 대선 결과 바뀔 뻔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위원장님 때. 자꾸 저 억지를 쓰시더라 보면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러시던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자, 한 가지 원칙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저는 가짜 뉴스에 대응해야 된다. 이건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 가짜 뉴스인 경우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가 아니고 진짜 가짜 뉴스인 경우에. 순 진짜 가짜 뉴스. 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셨더라고요. 광고 규제의 경우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랬는데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거티브 접근입니까? 파저티브 방식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네거티브 접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정신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요. 자, 한 가지 더 꼭 저는 그 대목을 놓치면 진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규제해 가겠다 이렇게 나가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도 안 맞아요.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네. 그리고 시장경제, 경제 쪽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고 그런 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대개 규제는 강화하는 쪽입니까? 완화하는 쪽입니까? 규제는 완화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그런데 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더 완화하는 것이 아니 처벌이나 규제를 완화해야죠. 그래야 완화죠. 규제 완화라는 건 왜 거꾸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규제를 계속하는 건 합니다. 강화하는 거는 네. 지금 정부 흐름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짜 뉴스도 원칙적인 허용, 네. 제한적인
아주 제한적인 규제입니다. 규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사실은 그 자율 규제 민관 자율 규제비를 만든 아니, 자, 이유도 그 말씀도 자율적 규제를 먼저 하고 인사청문회 그래도 안 때부터 되면 계속 언론에 법제도를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 규제를. 원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 예.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파제티브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다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가짜뉴스 규제에 관련한 업무를 방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중 규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미 정부 기구 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알고 그래도 계시죠? 주된 말하자면 역할은 주된 역할은 방통위와 원중에서 하는 방심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겁니다. 문체부의 원중에서 방심위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방심에 그건 신문 쪽으로 하는 근거가 거죠. 없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원중위는 있는데. 예, 예.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원칙을 놓치시는 순간 언론 탄압이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저 규제 유림 완화하겠습니다. 위원장님,